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마음공부 코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어제 한 30대 직장인 남성분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코치님, 제가 요즘 명상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째인데 여전히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회사에선 여전히 불안하고,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받고 문득 생각났어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뭔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특히 마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죠. 체중계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도 없고요. 저도 7년 전 심각한 번아웃과 이별의 아픔을 동시에 겪으면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3개월은 솔직히 이거 의미 있나 싶었어요. 아침마다 명상하는데 회사 가면 여전히 화가 나고 전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확인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 정말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변화는 나의 실제 관계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정표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마음 공부는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뇌는 점진적인 변화를 감지하는데 정말 형편없거든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나이 드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5년 전 사진을 보면 헉소리가 나죠.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제 내담자 정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IT 회사 개발자로 업무 스트레스와 완벽주의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다 번아웃으로 회사를 잠시 쉬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죠. 한 달, 2달. 그는 계속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상담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치님, 어제 버그가 발생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밤새 고치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근데 어젠 내일 해결하자라고 생각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 이후에 별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변한 건가요? 맞아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런데 정우는 이 작은 변화를 3개월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준호예요. 연애할 때마다 집착과 불안에 시달리던 친구였어요. 새 여자친구를 만나자마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죠. 2개월 후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코치님, 여자친구가 연락 안 될 때 불안은 여전해요. 근데 전이랑 다른 게 불안해질 때 내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식만으로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대신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해요.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삶의 변화는 이런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에요. 그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현존의 능력이에요. 현존이란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죠. 특히 연애할 때 이게 심해지지 않나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첫 데이트에서 늘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 머릿속에선 내가 지금 말 실수한 건 아닐까?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에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하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찼죠.
결과적으로 그는 데이트 중인데도 데이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그가 오래 호감을 가졌던 여성과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만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민수는 6주간의 마음챙김 수업을 들은 후 달라진 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데이트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진짜로 집중해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러면 다시 대화로 돌아와요. 신기한 건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동욱이에요. 회의 중에 늘 다음 안건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느라 팀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통 문제가 생기고 팀 분위기도 안 좋아졌죠. 동욱이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가장 큰 변화는 회의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의 중에 제 생각이 딴 데로 흐르는 걸 느끼면 살짝 호흡에 집중해요. 그러면 다시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팀원들이 요즘 팀장님이 정말 잘 들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척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분이 현재 순간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정말 맛을 느끼며 먹고 있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있나요? 연인과 대화할 때 진짜 그 대화에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상대의 말을 놓치고 있나요? 현존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공부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마음 공부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음 공부를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게 될까? 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아니오예요. 마음 공부의 목표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현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별 후 극심한 질투와 집착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의 SNS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가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질투와 불안을 강하게 느꼈죠. 하지만 3개월 후 그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질투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는 그 질투가 나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일 뿐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진 않아요. 마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변화예요.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던 지훈이에요. 회의 중 상사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리곤 했죠.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그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제 상사가 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근데 전과 다른 점은 제가 화가 난 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리는구나, 이렇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화가 절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화는 났지만 그 화에 제가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순간. 이게 바로 마음 공부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병으로 발전하지 않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항상 생겨납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공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감정의 파도가 일 때 중심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두 번째 척도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맴도는 경험 해보셨나요? 특히 고민이 있을 때 그 생각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제가 생각 중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연애할 때 이게 심해지지 않나요? 우진은 소개팅 후 상대방에게서 답장이 늦게 오면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왜 답장이 늦을까? 내가 뭔가 실수했나? 관심이 없는 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았죠. 하루는 그가 상담 중에 말했어요. 코치님, 어제 또 그녀의 답장이 늦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달랐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걸 느끼자마자, 아, 이건 그냥 생각이구나라고 인식했어요. 그러자 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게 바로 관찰자 의식의 발달이에요.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신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또 다른 사례는 승민이에요. 그는 업무 마감이 다가오면 항상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했어요.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 후, 그는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마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요. 그러자 그 생각들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척도는 이거예요. 당신이 생각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 생각에 휩쓸리는 대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능력이 발달할수록 여러분은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하거든요. 성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했죠. 이런 행동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자 그는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4개월 후, 그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계속 연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이건 내 불안일 뿐 그녀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게 됐고 역설적으로 우리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또 다른 사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 문제를 겪던 태연이에요. 그는 항상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했고 그래서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죠.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태연은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면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고 싶어 하는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런 진짜 나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 공부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그 결과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진실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척도는 바로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더 적게 통제하고 더 많이 신뢰하게 됐나요? 방어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진실된 소통이 늘어났나요?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수 있게 됐나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한 영역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 공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는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보통 큰 성취나 특별한 이벤트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일상의 순간순간에 숨어 있거든요. 도연은 항상 큰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MBA를 따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승진하는 것. 이런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목표를 이룰 때마다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곧 다음 목표를 향한 불안과 조급함이 그를 지배했어요.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도연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제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그 맛과 향에 완전히 집중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너무 충만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커피를 마시면서도 오늘 할 일을 계획하느라 그 경험을 놓쳤을 거예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미래를 걱정하던 윤석이에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녀가 정말 날 사랑할까? 같은 생각들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했죠. 마음 공부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정말로 함께 있음을 느껴요. 그녀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대화의 리듬. 이런 것들을 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놓쳤는데 이제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자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마음 공부의 5번째 척도는 바로 이거예요.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지. 아침 식사의 맛, 출근길에 만나는 햇살, 동료와 나누는 대화, 저녁 시간의 고요함.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서 얼마나 충만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경험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큰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핵심 중 하나는 수용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이건 체념이나 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죠. 재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2년간 준비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이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감과 자기 비난에 시달렸죠.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재민은 점차 이 경험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는 그 실패를 저를 정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죠.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더 객관적으로 제 강점과 약점을 볼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저에게 더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연인과 헤어진 후 상실감에 빠져있던 주호예요.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잘했다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같은 생각들이죠. 마음 공부 과정에서 주호는 이별의 현실을 서서히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피하려고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수용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수용은 마음 공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게 돼요.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6번째 척도는 바로 이거예요. 불편한 현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실패, 거절, 변화, 상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수용의 능력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마음 공부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반응이 아닌 응답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능력이죠. 영민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문제가 됐죠. 마음 공부를 시작한 후 영민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지난주 여자친구가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즉시 넌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반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방어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고 잠시 호흡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녀의 말을 정말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던 정훈이에요.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되곤 했죠. 마음 공부 후 정훈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어제 상사가 또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화장실에 가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상사와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상사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더 큰 문제가 됐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의 7번째 척도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나요? 무언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과 불안에 휩쓸리는 대신 침착하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나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마음 공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척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존의 시간, 감정과의 관계,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 대인관계의 변화, 일상의 기쁨 경험, 수용의 힘, 그리고 반응과 응답 사이의 선택. 이 모든 영역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장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 공부 일지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척도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는 거예요.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석 달, 6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내가 어떻게 변한 것 같아? 라고요. 종종 타인은 우리가 놓치는 변화를 더 잘 알아차리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에요. 마음 공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즐기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공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하루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아침에 샤워할 때, 출근길에 걸을 때, 식사를 할 때. 그냥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마음 공부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여정을 즐기길 바랍니다.